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도 많이 벌어졌고요. 네. 예. 자, 이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못 남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 수능 준비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좀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여유를 가지시면서 학습 목표량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 이제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학생들 공부 마무리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관리도 잘해야 될 텐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숙면 반드시 취해주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원하는 결과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일 텐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시간 관리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시영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시험을 얼마 이제 안 남은 우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기존에 자기가 잘 공부해왔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욕심을 좀 줄이고 숙면도 취하고 건강관리 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새롭게 단장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한다면 TBS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이 있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안을 바탕으로 오늘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등급, 모의고사도 국수, 영탐 평균 2등급이고요. 이 학생의 키워드는 교사, 과학, 동아리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초등교사, 화학교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네, 고1 학생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놓은 교사상이 있으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이제 오종훈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학생이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등교사나 과학교사가 일단 꿈이고요. 그 1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 성적을 이제 쭉 봤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도전 가능성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 성적도 정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도전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꽤 많죠.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평소 하던 대로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상담에서는 학생이 이제 가장 희망하는 서울교대와 사범대 지원하기 위한 수시와 정시의 그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이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위치를 이제 가늠해 보는 건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정시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정시에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이제 기준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위를 선택을 할 것인지 그보다 아래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느 쪽에 경쟁력이 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타임머신 정시 예측키 서울교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우리 학생 9월 모평 점수부터 볼게요. 국어 100분위 92.25의 2등급, 수학 94.99의 2등급, 영어 95.87의 1등급, 물리 79.49의 3등급, 생명과학 85.98의 3등급으로 100분위 합 365.6의 평균 2등급입니다. 자, 그럼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정시 예측 평점을 볼까요? 별점 3개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개를 받았다면 비교적 이제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이제 정시 예측 결과에서 3개를 받았는데요. 오정훈 선생님,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현재 고1 때 이제 2018 수능을 치르고요. 2018 대학을 치르는데 제가 앞에 화면 나오면서 잠깐 보셨겠지만 국어 수학은 이제 표준 점수 100분이 제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영어는 이제 학생 경우에서 2018 수능 때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점수가 90점대 이상이어서 1등을 받은 것을 보시고요.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다는 사실도 고려하면서 이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교대 평가 별점 5개 만점에 3개를 준 거는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정시 서울교대 가기 위해서는 100분위 평균이 보통 평균 96점 정도 나오는데 학생이 약 94점 정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한 정도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충분히 좁힐 것 같아서 3개를 평가를 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별 2개를 완벽하게 채워나가면 그렇죠.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현재 점수로 가능한 정시 지원 예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가군부터 보죠. 이화여대 수리물리과학부입니다. 적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군은 경희대 화학공학과, 이것도 적정이고요. 다군은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입니다. 소신 지원 가능하겠네요. 자, 타임머신 정시 예측키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2015 대입 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실제로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18학년도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후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 향상된다면 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참고 자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가능 별점을 3개를 주셨는데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서울교대 정시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목표 등급을 좀 잡아주시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현재 서울교대가 나군에서 정시 모집하고 있고요. 정시 지원 합격선이 대체적으로 4개 영역 100분위 평균이 95점에서 96점 정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3.8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서울교대에서는 이제 수학, 가형과 과탐을 선택했을 때, 즉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교대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교차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차 지원하는 경우에서는 각각의 가산점을 5%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학생의 부족한 정도는 약 1.6점 정도로 그 간격이 좁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학생이 이제 서울교대하고 이제 중등 사범대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있나요? 저는 화학교사 쪽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뭐 다양한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니까 교대와 사범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이 지금 말한 대로 선호하는 분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지원했을 때 실제
목표 점수를 저희가 살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대도 역시 수시와 정시에 동시에 또 지원해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 지원할 때는 교과 평균 등급이 약 1.5등급 정도 이내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시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서울교대 가기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교과 등급이 현재 학생은 이제 평균 2등급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걸 1.5등급 정도 높여서 아마 목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지원했을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평균 100분이 96점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분석을 좀 해두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학생 교과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학생이 이제 1학년 2학기 현재 유치해 있고요. 그래서 1학기 성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봤을 때 모두 2등급 나와서 4개 영역 평균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2등급 정도가 했을 때는 이제 교대에서 수시 지원을 받잖아요. 받을 때 정시하고 약간 양상이 달라서 정시 지원할 때는 평균 2등급대에서도 합격을 많이 하는데 수능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시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등급이 1.5등급대 이내에 걸쳐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 참 참고해서 앞으로 2학기 때도 중간 기말고사 계속 있을 텐데 철저하게 내신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또 교과서 및 학교 수업 내용을 참고해서 내신 성적을 크게 올리는 것이 학생이 원하는 이제 교대에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 비는 수상경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 1학년 학생인데도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제 독서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수상기록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학생의 비교과 주로 자율활동,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율활동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력 증진 특별반이라든지 과제연구 발표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측면이 높이 보였고요. 독서활동도 이제 교사 관련한 독서활동도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심화 독서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많은 활동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 학습과제 연구 동아리라든지 또 뭐 스포츠에서 골프 동아리도 했었고요. 또 진로 활동에서 이제 자율 동아리역에서 교사의 정석이라는 동아리 속에서 동아리 회장 등을 맡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고1 2학기, 고2 2학년 걸쳐서 여러 개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상경력상에서 학생도 잠깐 이제 보내줄 때 나온 사항이라지만 아직은 상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시대라는 상은 또 상당히 높은 정도의 또 득점을 받아야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없던 부분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교육과 또 학습 관련한 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됐을 때 도전해서 수상을 받는다고 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기는 하지만 모의고사 점수, 내신 점수 모두 조금씩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일지망으로 원하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가려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궁금해요. 그 경쟁력을 조금 비교를 해주실까요? 예,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이제 화면 통해서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50대 50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수시라는 곳은 내신이 중요하고 정시라는 곳은 이제 수능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둘 다 도전 가능성이 있어서 50대 50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정시 경쟁력을 동일하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1학년 학생한테 이런 평가를 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잠재력을 조금 높게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1차적으로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내신이 현재 평균 2등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꽤 많죠. 고1 2학기도 있고요. 고2, 고3 1학기까지 걸쳐서 한 4개 학기가 남았는데 그 4개 학기 남은 동안에 내신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게 되면 어쨌든 1등급대로 어느 정도 성적을
놓게 되면 다른 비교과 활동을 좀 보완해서 또 어느 정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죠. 현재는 수능 모의 성적인데 모의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완벽하게 정시 지원 점수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정도에서 100분위 평균을 한 2점 정도만 좀 올린다고 하면 충분히 또 정시에서도 도전 가능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시에서는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을 비교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내신 성적이 충분히 높아진다고 하면 교과 전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교대에서 또 지원을 받을 때 종합 전형 추이가 더 늘어나는 만큼 종합 전형에 대한 지원도 많이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선생님 좀 눈에 보기 쉽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에서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은 진단선대예요. 교과 준비도는 별점 5개 만점에 3개, 네. 비교과도 역시 3개, 수능 준비도도 3개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준비 상황이 좀 고릅니다. 교과와 비교과, 수능 준비도가 모두 이제 별점 3개로 고르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인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서울교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교대의 초등교육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교대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 특징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은 이제 120명입니다. 이게 2017년도 기준이니까 전에 100명을 모집했다가 좀 더 확대되는 추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형은 이제 2016년도에 신설했고요. 아마 2017, 2018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에 나왔던 전형은 이제 2015학년도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16.83대 1의 경쟁률을 받았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요. 1단계는 서류평가라고 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모집인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을 통해서 전형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류평가는 뭘 가지고 평가하게 되냐면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주로 평가의 포인트는 교직 적성이 맞느냐, 또 적성 능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접은 이제 교직 인성, 교직 적성과 관련한 문제를 지원자들이 제시합니다. 제시하는 답변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또 면접 시 질의사항을 통해서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리기 영역 등급학 9이내인데요. 평균 2등급 정도 볼 수 있겠죠. 또 한국사가 2017 때부터 필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사에 대한 수능 최저 기준도 있습니다. 4등급 이내입니다. 4등급 이내 한다면 5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경우에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보통의 문과 학생들이 이제 교육대회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데 그 불리함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과 같음을 선택할 시에는 리기 영역 등급 앞 문과 학생들이 9이내라 한다면 이과 학생들은 하나가 늘어나서 10이내라는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다소 부족한 정도이지만 비교과 수학 실적도 없는 것도 약간 흠이죠. 그렇지만 자율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성도 높아서 현재 또 앞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걸 고려했을 때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소신 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종 선생님과 함께 윤시영 선생님께서도 추천 전형을 하나 뽑아주셨어요.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은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미래인재 전형을, 윤신혁 선생님은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글로벌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화여대 특징과 또 추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순위에서 2순위에 있었고, 그리고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했고요. 이 추천 전형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추천의 전형의 특징과 추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과학과 미래인재정입니다. 모집인원 21명, 이건 2016학년도 기준입니다. 2년간 경쟁률 보면 2015학년도에는 6.4대 1, 2016학년도에 7.05대 1 정도 돼서 대충 6, 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를 통해서 3배에서 선발한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89와 면접 20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 추천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고교 재학 기간 동안의 학업 역량 및 학교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주로 인성 및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2개월 내 등급 앞 4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보통 학생부 평균 등급대가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2등급대 정도에 걸쳐 있었고요. 실제 저희가 표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2.1등급 나왔습니다. 자, 학교 발표 자료에서는 이화여대 자연계 전체를 통해서 봤었는데 전체적인 평균 등급은 2.43등급 나왔고 학생들의 분포 기준으로 보면 1등급 때부터 내신 좀 낮은 학생들은 4.17등급까지 합격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추천 이유는요. 교과 성적 합격선이 현재 학교 발표 자료라든지 표본 자료를 봤을 때 비슷한 등급에 걸쳐 있고요. 또 아직은 비과 수상 실적 없지만 자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적성이고 참여도가 높은 곳이 돋보여서 이 전형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소신전선으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윤신혁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추천해 주셨거든요. 자, 추천하신 대학의 특징과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친구 그 과학교사가 꿈인데 제가 그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라 컴퓨터 교육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컴퓨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다 컴퓨터 쓰게 되면서 컴퓨터 교육이 학교에서 굉장히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이 차원에서 이 컴퓨터 교육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컴퓨터 교육이라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이런 쪽에 전공을 한다면 좀 더 우리 친구가 좀 더 좋은 많은 기회를 갖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오늘 상담 내용을 자세히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직 1학년이니까 좀 더 많은 생각 그리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과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